2023 신년 특집 대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남한권 울릉군수와 함께 올해 울릉군의 주요 사업계획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구민과 출향인들에게 새해 인사부터 해주시죠.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참 존경하는 울릉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빠르게 성장하고 번창할 금은 토끼의 해입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일들은 다 날려버리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바라는 일들이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모두가 잘 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 6월에 이제 군수로 당선이 되시고 네, 6개월 정도 군정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글쎄요, 예. 그 지난 6개월을 좀 되돌아보신다면 어떤 일들이 좀 기억에 남을까요? 아, 참, 쉴 새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많이 네. 바빴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울릉군에서 인수위를 처음 구성하게 돼서 음, 운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6월 14일 날 공식 출범을 했고, 또 인수위 구성 이후에 우선적으로 했던 일은 지금 울릉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걸 신속히 음,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네. 그 이를 위해서 군정 기본 현황이라든가 분야별 주요 현안을 조속히 파악하고 정책 구상과 또 현장을 직접 뛰면서 더 울릉을 알아가고 또 울릉이 나아갈 길을 막 참 모색을 하고 음,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군정 백서를 발간하는 어, 일이었고요. 예. 예, 이 중요한 이제 군정 지침서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지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 LG 생활 건강과 함께 추진해온 그 울릉 샘물 사업을 환경법과 상수도법이 상충이 됐는데 예. 좌초 위기에서 사실 감사원 직권으로 이제 샘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음, 이런 기쁨이 있어요. 큰 부담을 가질 뻔했는데 열악한 우리 울릉군의 재정 능력으로서는 쉽게 좀 이 해결을 할 수 음, 있어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예. 그 다음에 11월 달에 청와대 국정설명위회에 가서 또 당당하게 울릉도 독도 특별법을 행정입법으로 도저히 좀 해달라. 음, 의원 입법으로는 안 된다. 네. 지금까지 좌절됐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 특별법 제정을 요구를 했고 또 청정 울릉 지역에 오폐수가 지금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하수 처리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도동, 사동, 저동, 통구미 지역에 하나를 통합할 수 있는 울릉공항에 오폐수 처리장, 하수 처리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음,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예. 그 다음에 1200m 이제 공항 활주로가 짧으니까 이거 700m 이상 좀 늘려달라고 좀 때를 좀 부렸습니다. 음, 예. 그리고 또 10월 달에는 코로나로 못했던 울릉 군민의 날 행사와 예. 또 울릉군 군민체육대회를 병행해서 개최했습니다. 음, 그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힘을 또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가장 기억이 남고요. 네. 하여튼 되돌아보면 정말 바빴습니다. 네네. 네, 오징어 축제도 했었고 또 기반을 갖추는 일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음, 새해에도 성실히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예. 지난 6개월 참 바쁘게 시간을 보냈지만 예, 보람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가 군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군정을 펼치게 될 원년이 될 텐데요. 올해 네, 군정 방향과 목표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진짜 앞으로 4년 울릉 미래를 100년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국민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열린 군정, 희망 복지, 지역 경제, 농수산업, 또 생태관광 이 5대 군정 방향 실천을 위해서
공약사항 7개 분야 70여 개 과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하고 예.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23년도 예산안은 조금 늘었고요. 예. 관광 분야에 한 256억 원, 복지 보건 분야에 한 24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10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2,420억 원을 편성시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중차대한 문제가 8월 초에 있는 그 국가 행사입니다. 달력에 8월 8일 날 섬의 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이 행사가 울릉도에서 열려요. 네. 이 행사를 통해서 울릉을 이제 세계에 알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좀 제대로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그 목표를 잡고 기원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분야별로 좀 이슈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선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께서도 크게 놀라셨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피시설 건립 등의 대책은 어떻게 지금 수립하고 계실까요? 참 사실 이 얘기만 나오면 참 이 준비가 덜 된 이 상황이라서 참 이래 사실 정부에다 요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예. 사실 초유의 사태라서 우왕좌왕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울릉군으로서는 좋은 보약이 되었습니다. 네네. 지금 실제로 살펴보면은 본토처럼 지하 시설이 아예 한 군데도 민간 시설은 없어요. 전무합니다. 주차장, 지하 주차장조차도 없습니다. 울릉군에요. 공공시설이라 그래봤자 의료원이나 군청 정도인데 이것도 보일러실 정도의 수준이죠. 이런데 대피시설을 지정을 해놓고 국민들이 대피하고 공무원들이 대피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피훈련 코로나로 진짜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실시하고 홍보가 부족했고 또 주민들도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고요. 또 지나가 보니까 일부 지역에 민방위 그 경보 비가청 지역도 또 잘 안 들리는 지역이 있음을 인지를 했고요. 네. 그래서 군청 홈페이지나 게시판, SNS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민방위 경보에 대한 내용과 또 대피 시설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예. 또 국비 예산 건의를 통해 대피 시설 추가 건립하고 또 민방위 경보 시설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또 예산도 신청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도시 지역 알다시피 기존 부지는 포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관내 학교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릉초등학교, 구울릉중학교, 울릉고등학교 운동장 이제 지하 공간 부지에다가 지하 공간을 만들고 평시에는 주차 공간으로 쓰고 또 비상시에는 대피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경북도 교육청과 또 울릉교육지원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 내년 건립 예산이 또 어느 정도는 확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조성을 추진하여 우리 주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대피 시설이 조성될 때까지는 일주도로 지금 현재 있는 기존 터널 시설을 활용을 하고 마을별로 대피 구역을 정하여 유사시 주민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훈련과 홍보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을 대비한 이런 문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래도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대피시설 건립이나 경보시설 설치 등이 좀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지하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난 2020년에 그 착공이 됐습니다. 이 울릉공항 건설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11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25년 개항을 목표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본 공사에 앞서서 대체 도로인 공항 터널을 일단 개통했고 이후 공항 부지 또 조성을 위해
울릉읍하고 서면 경계선에 있는 가두봉을 지금 이제 절취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매립하는 공정이 지금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를 구성하는 케이슨이 30개 함이 있는데 예. 지금 제작 중에 있고 10번째가 제작되었고 벌써 10번째 중에 6개 함을 울릉도에 거치를 완료하였어요. 또 사실 뭐 지금 세계 경제가 파동을 겪고 있으니까 재작년도부터 광급 자재 철근 수급 막 이런 것이 불안정해요. 네. 공사가 다소 뭐 조금 지연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뭐 당면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예.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예. 그 활주로 연장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그 연장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뭐 네. 장관님도 그 문제 때문에 이제 12월 5일 울릉도를 방문하려고 하셨다가 행안부 장관님하고 예. 뭐 그때 화물연대 파업하고 또 장관 해임 문제 때문에 그때 바쁜 일정이라서 못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정책실장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아마 오실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700m 정도가 연장이 돼야 80인승 이상이 이제 그렇죠. 이게 가능하고 예. 또 기상 변화에도 조금 이렇게 좀 동력을 받고 안정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뭐 당초 설계가 이제 뭐 50인승 항공기 기준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이 된다면 좀 더 큰 항공기가 들어올 수 좋죠. 있기 근데 이 때문에 바다 뭐 사동항 자체가 예. 이제 지금 방파제까지 연결돼가 있는 부분부터는 네. 급전 직하로 떠져 30에서 50m 정도의 수심이 더 깊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그걸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다자굴자를 물론 해내라고 뭐 그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 그 외에 항공 관련 교통 같은 이런 인프라 확충들 계획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예, 요 교통 인프라하고 뭐 공항 관련 뭐 문제는 아시다시피 울릉 일주도로 1단계 건설 공사가 2011년부터 예. 1,387억 원이 투입돼 가지고 터널 3개, 교량 1개소를 포함 4.7km를 개설해 가지고 네. 아시다시피 그 와다리 내수정 그 구간에 2019년도에 일주도로를 완전 개통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2015년도부터 시행된 일주도로 2단계 건설 공사가 지난해 22년 4월까지 1,771억 원을 들여가지고 도로 19km 확포장과 고량 5개소, 또 개보수 터널 5개소, 비암 터널 4개소를 사실 건설해가지고 파도가 월파되거나 낙석으로부터 조금 주민 관광객의 통행 안전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또 향후에는 급경사하고 극커브 구간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풍랑에 의한 월파가 잦은 구간의 해소를 위해서 해안변을 따라 터널 4개소 이것도 한 4.7km 정도 돼요. 네. 그다음에 피암 터널 1개소를 건설할 예정이고 약 또 2,90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될 울릉 일주도로 3단계 건설 공사 요 내역을 뭐 2026년도부터 시작되는 제6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어떻게든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예.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겨울철 관광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울릉도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특성상 독보적인 제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 열선 시스템 약 40억 원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일주도로 이런 데 또 그다음에 골목길에 불편이 없도록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예. 울릉도에 이제 큰 배들이 연달아 취항을 하면서 관광객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뭐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2021년도까지는 참 어려웠어요. 예. 다행히 2021년도 9월달에 울릉 보안관에 울릉 크루즈 뉴시다 오플호가 이제 운항이 되었고 또 작년 9월부터는 울릉 후포간에 선플라워 크루즈가 또 취항해가지고 예. 방문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 말 기준 며칠 전이죠. 뭐 46만여 명이 울릉도에 와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고, 네. 그러니까 2021년도 27만 명에 대비해서 약 70%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6월에는 또 주민 수건이었던 울릉 주민배 공모전이 새롭게 취항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 23년은 아마 울릉도와 독도가 참 관광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위치로 좀 올라가려고 제한되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객선 증가와 또 우리 26년 공항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다양한 관광 패턴 운영과 또 자연 경관에만 의존했던 여행 목적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힐링과 여유를 찾고 또 삶의 충전까지 가능한 촘촘한 관광 프로그램 발굴도 빨리 지금 준비하고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저 노후 관광 시설은 또 새롭게 또 개선하고 도시 관광의 불편함을 또 사실 멀미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또 친절과 또 이 관광 문화를 좀 바꾸고 다양한 방언들 모색해가지고 진짜 목표라는 100만 관광객 대비 준비를 다 나갈게요. 네. 네. 그래서 울릉도는 앞으로 울릉공항 개항하고 여기에서 취향이 늘어나면 진짜 많이 오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해가지고 관광 인프라를 빨리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주 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상주 인구도 늘어날 거고요. 또 그다음에 이 자연 경관을 지키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개발행위 규제하고 토지 이용 계획도 사실 함께 검토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그 울릉 지역의 경제와 또 말씀하셨던 이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실까요? 금년도 예산에 민생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좀 일자리가 시급하잖아요. 예. 공공 일자리 사업 한 6억 원, 노인 일자리 한 25억 원 지원하고 내양 화물 운임 지원 사업으로 한 8억 원 정도, 또 생활 필수품 운송비 또 지원 사업으로 한 12억 원 정도 해놨고, 그 다음에 어민 유류비 오징어가 안 나가지고 육지에서 들어오는 배는 많이 잡았는데 어민들이 울릉도 어민들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완전히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기름값을 대비 10억 원이나 아주 어휘권을 못 올렸어요. 기름값이 10억 원이 더 들어간 셈이죠. 네. 그래서 9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또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또 울릉사랑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또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이 더욱 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립과 발전을 도와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투자 유치 팀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 산업의 중점인 관광 산업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관광 숙박업 투자 유치에 박차를 또 가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숙박 시설을 많이 짓는 거, 그래야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기여할 생각입니다. 예. 신년 특집 대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남한권 울릉 군수 만나보고 있습니다. 군수님. 네. 그 지난해 군산에서 섬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는 울릉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죠? 예. 그게 이번이 4회째거든요. 예. 네. 1회는 전라남도하고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 개최했고 2회 때는 경남 통영에서, 3회는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우리 군이 4회 이제 원래 개최지로 선정이 됐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8일부터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8일간 진행이 되는데 전시관 등 주요 행사장은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사동항 일원에다가 차려질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오징어 축제 이런 것과 해변 가요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치러지고 있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섬의 달 효과를 좀 톡톡히 볼 수 있도록 풍성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섬의 달 행사는 울릉도 개척 이래 첫 국가 기념 행사로 많은 손님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에너지를 결집시켜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울릉 주민들께서 지금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료입니다. 네. 의료 문제와 관련된 계획들은 어떨까요? 예, 사실 지금 이 울릉군 의료 체계 구축에는 보건의료원의 평시의 진료 역량 강화에 있습니다. 네. 응급 환자 이송 체계 구축에 또 사실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뇌혈관 이제 질환자를 중심으로 이제 응급 환자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그래서 평소에 구축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울릉군 의료원이 기형적입니다. 네. 예정에도 없었던 이 법이 위반되는 요양병원을 사실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이 부담이 돼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일반 국민들하고 또 관광객들이 의료 지원 혜택을 또 기본 의료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의사 2명과 간호사 6명, 요양보호사 7명, 식당까지 이제 거기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입원실이나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실까지도 지금 군 의료원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요걸 빨리 폐지하는 방향 쪽으로 가서 그 폐지하면은 여기에 10분이 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저 서면 학포에 있는 요양원으로 거기는 지금 한 20%만 찾고 80%가 뛰어 있어요. 그쪽으로 천천히 유도를 하고 그러면 지금 저 요양병원에 투입된 의료 인력들을 일반 입원실하고 응급실에 투입을 하면은 좀 많은 혜택을 주민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아마 좋은 소식으로는 그저께부터 그 어렵던 가정의학 전문의를 아주 저명한 전문의를 모셔가지고 그저께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네. 여긴 내과하고 간하고 전문 또 선생님이라서 내시경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주 지금 고무적입니다. 또 정형외과 전문의를 1년 동안 이제 채용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아주 효과가 높고요. 네. 또 산모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가지고 포항 의료원과 협력해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매월 1주씩 파견받아서 진료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기본 의료 체계는 올해부터는 제대로 좀 구비하려고 하고 있고 공중보건의도 좀 찾아가서 좀 이래 네네. 모셔올 생각으로 있고, 그다음에 응급 환자 이송 체계 확립을 위해서 동해 해경과 소방, 여객선사 또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신속하게 좀 응급 체계를 유지할 생각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의료복지가 그래도 본토 정도는 안 되지만 제대로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그 환경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청정 울릉도의 자연 환경을 좀 잘 보존하고 또 세계적인 이 친환경 녹색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 어떻게 좀 갖고 계실까요? 사실 울릉도 뛰어난 자연 경관과 또 지구과학적으로 우수한 유산 가치를 인정받아 가지고 2012년도에 독도 지역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또 그리고 울릉도가 세계적인 생태 관광 섬이 돼 가지고 또 관광과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울릉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 등재를 지금 준비하고 추진 중입니다. 네. 또한 울릉도의 뛰어난 자연 환경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인 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활 폐기물 배출 시설인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을 확대하였고, 또 울릉도의 비경을 담은 전자 가림막 시스템을 도입하여
해무 시설이 아닌 울릉군의 홍보 시설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 호응도 높고요. 또 특히 지난 7월부터 취임하면서 저동항 무단 점유 행위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네. 폐거물이라든가 어구들, 폐적치물이 저동항에 아주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자진 철거 기간 운영을 통해 무단 적치물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를 또 유도를 했습니다. 예.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미철거 적치물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말까지 행정 대집행까지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두 차례 공고 후에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경찰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집행도 두 차례나 실시를 했어요. 네.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어항 기능이 이제 깨끗해졌고 또 저희하고 교통 흐름도 방해했던 걸 아주 지금 원활한 소통이 되었고요. 또 특별하게 이거 배째라식의 그 관행을 저동항에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미항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는 지역민들이 더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음식물 폐기물을 발생 단계부터 감량하기 위한 음식 감량기기 보조금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고 또 금년도부터는 재활용 선별 시설 현대화 사업을 또 4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 우리 군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울릉도 하면은 또 독도와 빼놓을 수 없는 관계일 텐데요. 네. 독도에 대한 영권 강화, 또 독도 사랑 운동의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올해도 독도 천연 보호구역 보존을 위한 사업과 독도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독도 관리선 운항하고 독도 오염물 수거 사업, 독도 귀하식물 조사 및 제거 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독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네. 독도 홍보 활동 사업으로도 독도 홍보 기념품, 탁상 달력 등을 제작해서 배부했고 또 독도의 의미와 가치를 홍보하고 네. 또 독도 아카데미의 지속적인 발전 대해서 관심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2005년 독도 입도 허가 이후 작년 한 해에 독도 방문객이 28만 294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 297만 1,900명 정도가 독도를 우리나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독도 명예 주민증 발급 수도 약 9만 7천 건이나 됐습니다. 곧 10만 건이네요. 예, 10만 건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달성되겠죠. 예. 이런 독도 영유권 강화와 범국민 독도 사랑 운동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나가는데 분명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 영토 수호 의지를 더 강화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서 군수님께서 이제 고향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고향 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네. 울릉군에서는 이 고향 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실까요? 이건 참 아주 좋은 이 제도인데 네. 고향 사랑 기부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이제 지난 12월 19일 날 의결을 되었어요. 그래서 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업체가 지정이 돼가지고 울릉도 특산물 중에 11품목을 정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 명이절임이라든가 부지깽이 절임, 건부지깽이, 건미역치, 호박 조청, 마가목 조청, 호박엿 이런 거, 네네. 또 피대기, 오징어, 또 이런 유인 아주 선물이 있는 반면에 무형적인 상품도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도 관광 무료 관람권을 정정한다든가 또 이사부 왕을 임명해가지고 체험을 하게 한다든가 또 그 우상국왕 그다음에 3, 4인 식사비를 50% 감면해 준다든가 예. 이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내놓고 다른 그 지자체에 뒤지지 않게 좀 홍보해서 좀 많이 획득할 생각입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신 김에 네, 그 방송을 듣고 계실 청취자들에게 좀 울릉도에 많이들 오시라고 또 울릉 네. 특산품 방금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많이들 좀 이용해 주시라고 울릉 세일즈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마음껏 아유, 좀 감사합니다. 홍보를 좀 해주시죠. 예, 뭐 국민 여러분 참 국민 여러분 참 사실 그렇습니다. 울릉은 남북한 통틀어서 사람이 거주하는 유일한 섬입니다. 예, 딱 도착하면 막 코끝 공기부터 사실 달라요. 네. 술을 한 잔 마시도 덜 취하고요. 예, 빨리 깨요. 그래서 자연과 물, 공기, 산과 바다, 하늘까지 마음먹은 대로 힐링과 치유가 가능한 상쾌한 섬입니다. 또 울릉도산 모든 자원들의 우수성을 살려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공간, 또 자연 환경부터 시작해서 산천에 나는 풀 한 폭이 또 내륙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자원입니다.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식재료가 육지와는 분명하게 품종은 유사하지만은 효능이나 맛은 분명히 다르고 우수합니다. 이렇게 풍부한 천혜의 자원으로 울릉 먹거리의 개발과 세계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집중하겠습니다. 또 핵심 산업인 관광 부분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나가고 이제는 잠깐 훑어보고 가는 단시간 여행지가 아니라 270만 년 전에 화산 폭발로 형성된 산과 바다, 협곡들까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루트를 잘 개발하고요. 또 앞으로도 지금처럼 제가 직접 나서서 판매 투자하는 세일즈맨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울릉도 무조건 많이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친절과 서비스도 지금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점차 개선하고 제가 사과드립니다. 하여튼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즐겁게 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군수님 이게 홍보 세일즈를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울릉을 더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2023 10년 특집 대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남한건 울릉 군수 만나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